저는 아들을 바라는 집에서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나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힘겨운 삶을 살다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역시 아들을 바라는데 계획에도 없던 셋째 딸을 임신하면서 아이를 지울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아이는 생후 한 달쯤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를 지치게 해왔습니다. 끝없는 병치레와 심한 편식으로 밥도 잘 먹지 않고 심한 소리라도 한마디 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피워 온 가족이 그 아이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전학시켜달라고 떼쓰고 중학교 때는 결국 전학하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왕따를 당해 지금까지도 두통약을 먹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작은 기업체에 들어갔지만 너무 힘들다고 온 가족에게 쉴 틈 없이 전화를 해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얼굴엔 심한 여드름까지 나서 얼굴에 대한 집착도 심합니다. 나는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는 딸인데 집안 사람들이 모두 아들을 바라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하는 극심한 두려움, 즉 죽음의 공포가 올라옵니다. 여자인 내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수치심도 올라옵니다. 나는 이 감정들이 올라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즉각 억눌러 버립니다. 내 몸이 무의식적으로 불쾌하게 느껴 싫다라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내가 낳은 딸아이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돼 다시 올라옵니다. 나는 내 감정들을 꾹 참고 억눌러 놓을 수 있지만 딸아이가 나와 똑같은 감정들을 겪는 걸 지켜보면 억눌렸던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옵니다. 인생 영화는 왜 이렇게 설계된 걸까요? 모든 감정들은 텅 빈 근원의 마음, 즉 관찰자의 무한한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관찰자인 나 자신이 창조한 것입니다. 왜 창조했을까요? 느껴보기 위해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관찰자임을 잊고 몸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올라와 몸에 불쾌한 반응을 일으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싫다라고 분류해 억눌러 버립니다. 억눌린 감정들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그럼 관찰자는 그 감정들을 느껴보기 위해 더 고통스러운 인생 영화를 펼쳐지게 합니다. 전 식당 알바를 하는데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몸이 굳어지고 식은땀도 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무척 긴장됩니다. 최근 단골 한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는 왠지 그가 저를 비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오면 죽여버리고 싶어집니다. 남들한테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자아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으면 그 자아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는 그 두려움을 남들한테 들키는 게 몹시 수치스러워 싫다로 분류해 단단히 억눌러놓고 살아갑니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손님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들키는 것은 수치심을 넘어 굴욕스럽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 굴욕감도 역시 싫다로 분류해 억눌러 버립니다. 이렇게 억눌러온 감정들이 자꾸 올라오면 아예 그 감정들을 죽여버리고 싶어집니다. 나는 죽여버리고 싶은 이 감정도 역시 싫다로 분류해 즉각 억눌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싫다로 분류된 수많은 감정들을 억눌러놓고 살아가는 미움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좋다, 싫다라는 순간적인 판단이 감정들을 억눌리게 하고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이 내 인생을 미움 덩어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사사건건 자신의 잣대로 남들을 지적합니다. 외모,
행동, 말투, 예의, 소음 등 모든 것들이 지적의 대상입니다. 그게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수도 있고,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이 지적의 대상이 될 때도 많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기준을 조금만 어긋나면 잔소리도 따라붙습니다. 그걸 곁에서 남김없이 일일이 듣고 살아야 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남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시켜보기도 했고, 그냥 동의해주기도 했고, 한 귀로 흘려듣기도 했고, 남에게 지적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 그런 이야기는 듣기가 겁가고 힘들어요 라고 말해보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이런 얘기를 딸인 너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하니?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사랑 대신 지적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남한테 지적질을 당하고 자라면 나도 나중에 남에게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미움을 받으며 자랐으니 미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을 표출시킬 때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지니 사랑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내 무의식 속에도 저러면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해 하고 어머니를 지적하는 자아가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적질을 할 때마다 내가 억눌러 놓은 내 안에 지적질하는 자아도 공명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지적질을 할 때마다 올라오는 미움이 느껴지는 순간 반사적으로 싫다로 분류해 억눌러 버립니다. 그럼 나는 점점 미움과 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좋다, 싫다라는 순간적인 판단이 내 삶을 미움의 지옥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가난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돈을 못 버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 즉각 싫다로 분류해 억눌러 버립니다. 억눌린 두려움은 돈을 못 버는 나라는 자아가 되어버립니다. 이 자아가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으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싫다라고 분류해 느껴주지 않은 대가로 이런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올라올 때 싫다라고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게 되고 돈을 못 버는 나도 무의식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자아가 풀려나야 짝이 되는 돈을 잘 버는 나도 함께 풀려나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게 됩니다. 좋다, 싫다라는 분류장치는 몸의 생존을 위한 위험 경보장치입니다. 예컨대 골목길을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나는 순간 즉각 싫다는 경보장치가 켜지면서 나는 소리 나는 쪽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치심이나 미움, 열등감 등 어두운 감정들이 올라와도 역시 위험 경보장치가 켜집니다. 어두운 감정들이 몸에 불쾌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억눌러 버리게 됩니다. 몸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두운 감정들은 무한한 사랑이자 관찰자인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어두운 현실을 피하라고 보내주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밝은 감정이든 어두운 감정이든 좋다, 싫다 분별하지 않고 느껴주면 어둠 속에서 살면서 밝음을 붙잡으려 발버둥치는 나 스스로 창조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작은 치유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실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